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8회 동안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김재현 강사랍니다. 얼굴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리엔테이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광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과정에 있으시면 과정에서 그냥 오늘 이래구나 이래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양시켜야 되지?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시면 그냥 단순하게 30개짜리 8번 풀고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목적을 좀 정해봅시다.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각각 문제마다 중요한 포인트, 바로 패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제 시험장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각각 문제별로 제가 우선 개별적 문제 해설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문제에 필요한 패턴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는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이것들을 배우겠다라고 오셔야지만이 8회 또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 시험 보니까 와서 더 나가서 몇 개 맞았지? 평균 몇 점이지? 여러분 이건 절대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들은 그렇게 하시죠. 상대 평가해보고 내가 몇 등이지?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제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얻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기서요, 여러분께 항상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성 문제는, 적성 시험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암기식으로, 아니 무턱도 열심히, 이것만 해서 실력이 배양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적성 시험은요, 정확한 정보의 습득 능력과 두 번째는 정보의 정리 능력입니다. 그 정보의 습득과 정리의 정리 능력을 배우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내가 사고력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사고력이 부족해, 무슨 뭐 문제풀이를 가지고 부족해, 이렇게 양쪽으로 것만,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만 답을 내신다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여기서 피셋 또 그리고 로스쿨 쪽에 리트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트 쪽 기업적인 세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성 시험에서 통과를 해서 제가 보통 공통도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정신이 중요하다. 몇 년 동안 이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여러분께서 이제 기출을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출 정리하는 것도 말씀드린다면, 기출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회차별로 보실 게 많겠죠. 예컨 2015년도, 14년 볼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 유형별로 좀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출을 내가 몇 개씩 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예컨 20개씩 보겠다, 하루에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려면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기출이 웬만큼 정리되어 있으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무슨 말이냐면 딱 봤더니 뭔가 예전 봤던 기출과 비슷해요. 그렇게 비슷하지 않다 손짓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생각납니다. 그럴 때 뭐 하시는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비율줄 같은데요? 왜요? 그거 한번 찾아보느라고 막 이것저것 뒤적일 것 같은 너무 비율줄 같은데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넘기면서 뭐죠? 넘기면서 공부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 있었지, 이 문제 있었지, 이 문제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문제별 더 나가서 오늘 법 과목이 틀렸습니다. 그럼 보면 법만 찾아보신 겁니다. 아니면은 딱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형 비슷한 게 있으면 걔를 찾아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결 더 머리가요 쥐어 짜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순서를 쭉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미적미적합니다. 그냥 다 한 것 같습니다. 봤던 것 같고요.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면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음악 트랙을 계속 들을 때 어떤 네 번째 곡을 들은 다음에 다섯 번째 곡이 뭐야 이럴 때 그냥 자연적으로 다섯 번째 곡이 떠오를 때 있죠. 봤던 거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절대 머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쥐어짜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마지막에는 랜덤하게 문제를 보신 겁니다. 기출 문제를요. 전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문제 펴놓고 다 펼친 겁니다.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10번을 문제 보겠다. 펼치고 오른쪽 문제, 펼치고 왼쪽 문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낯선 환경에 노출을 시키셔야지만이 머리가 더 활성화하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푼 상태에서가 아니고요. 눈에 말씀드렸지만 각각 문제별로 별표라든지 자신만의 저희 갈매기표예요. 그래서 3개 정도의 표시 남겨준 겁니다. 이게 포인트 이런 식으로요. 제 강의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시작해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아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님께서 이럴 수 있어요. 1회 때 끝나고 나서 나는 좀 늦어서 2회, 3회 때 했을 때 1회 때가 질문이 생각날 수 있거든요. 제 머리가요. 한 3일은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님께서 한 이때 2회는 3회 때 다시 들어서 1회 때 묻더라도요. 제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언제든지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알았죠?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제 내용 위주가 아니고요. 문제 봤으니까 내용들은 살짝 여러분께 복귀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초입니까? 3초 드립니다. 3, 2, 1. 접으시죠. 오늘 첫날이니까요. 뭐 봤습니까? 항상 수업 때 시켜드렸던 거죠? 오케이, 답변 나시면 있네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답답하시죠?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3초 드렸는데 누군 답을 하고 누구 못한 다음에 더 뒤지는 거니까요. 알았죠? 무조건 말씀드렸죠. 정보를 뭐라고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3초든 2초든 간에. 다시 2초 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접으시죠. 자, 뭡니까? 첫 번째 뭐죠? 언어 문제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언어 문제죠? 몇 문단입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세 문단, 네 문단이죠. 왜? 항상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 문단별로 뭘 줍니까? 정보를 준다는 거죠. 이런 게 최근에 처음에 제일 먼저 빨리 체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또 됐습니다. 언어로 된 문제의 소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올지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말씀드렸죠. 한편, 우선, 또한, 다만, 얘 답은 뭐죠, 여러분? 문제 밭이라고요. 말씀드렸죠. 그럼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소재가 첫 번째 1차 독해할 때는요. 뭐 위주로 독해하시라고요? 소재를 보신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이군. 하지만 어디요? 그러니까 우리의 키워드는 다릅니다. 남들은 여기서 BIS가 키워드, BSI가 키워드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키워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어차피 한 번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한편, 다만, 또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것들 접수사 뒤는 뭐죠? 99%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거 위주로서 보시는 겁니다. 알았죠? 자, 정리해보도록 해보자. 1번입니다. 당월 BSI 제출을 알면은 블라블라를 할 수 있다. 됐던 거죠? 여러분 찍으세요. 다시 한번 3초 드릴게요.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지를 찍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여러분 정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자신의 감을 올리셔야 돼요. 1번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 여러분? 당월. 그렇죠. 두 번째 뭘까요? 변화, 전환점, 변화폭입니다. 이거 세 개 되는 겁니다. 됐죠? 더 나가서 보세요. 당월은 왜 그럴까요? 뭔가 특정하고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사과랑 무슨 맛있는 사과 말씀드려요. 자, 중요한 것은 우선 사과죠. 하지만 무슨 사과? 맛있는 사과인지 맛없는 사과인지 이렇게 수식한 말들이 보통 문제에서는 틀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처럼요. 선택적 뭐로 되어 있어요? 연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그리고 무엇 이렇게 해요. 열거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씩 틀리게 하는 것이 뭐죠? 보통 적성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읽으시면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당월, 오케이, 당월 뭔가 수식하게 있고 있구만. 두 번째, 블라 뭐예요? 열거네? 분명히 이거 선택을 했겠었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당월만 가지고는요. 뭘 할 수 없습니까? 변화폭은 알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93이야. 그럼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월과 다다음의 것을 알아야지만 변호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틀렸죠. 이제 아셨어요? 다시 한번요. 선택지를 눈이 말씀드렸지만 적성시험은요. 센텐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센텐스마다 출제원들이 내놓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100%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단어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한결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자, 2번이요. 제조업 체감 경기 회복과 소비자 증가 승인과 올해의 경기는 회복세에 이어질 것이다. 됐죠? 뭔가 단어가 문장이 좀 이해가 뭔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어디 있었습니까? 비슷한 게 제일 마지막 단계 있었죠. 여러분 다시 언어에서 패턴이죠. 여러분 종종 나온 패턴이에요. 어떻게 해요? A가 원인 돼서 B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B가 원인 돼서 A 되었다. 이렇게 바꿔 쓴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 패턴이고요. 또 다시 뭐죠? X면 A고 Y면 B다.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X면 B고 Y면 A다. 얘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강의 해드리면서요. 알았죠? 따라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 거냐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문제에 대한 유형별로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언어를 보신다 쳤을 때 칩시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문제 유형별로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문제 유형을 왜 공부하십니까? 당연히 문제 유형별로 나오는 정신들을 파악하실 텐데 그냥 뭐하고 있으시죠? 문제 유형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언어 유형 제가 다 보통 5가지 유형으로 정해드렸죠. 언법도 균언해서 언어,
법률, 도표, 규칙, 논리게임 5개로 정리되었습니다. 5개마다 뭐죠?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패턴이 끼를 파악하셔야죠. 언어형 같은 경우에서 이건 뭐죠? 매년 나오는 겁니다. A가 원인 돼서 B가 나왔다. 이거를 슬쩍 B가 돼서 A 나왔다. 이거 이말하고요. X는 A인데 Y는 B인데 슬쩍 뭐죠? X는 B고 이렇게 주체가 둘일 때 바꿔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은 왜죠? 틀렸죠? 제일 밑에 가시면은 올해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제조 세 높은 한마디로 A면 B인데 선택지 뭐로 나왔었어요? B면 A로 나왔던 거죠.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3번이요. 매출 BSI, 매출, BSI 여러 개 있나요?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전체는 매출이 아니고 경기 BSI고요. 그 아래 봤더니 생산 BSI, 매출 BSI도 있네요.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종전난 패턴이죠. 3번을 풀기 위해서는요. 몇 번째 문단이 필요했었던 거죠? 두 번째 문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딜 봐도 2월달 말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3월과 함께 어떤 말이 있죠? 전월에 비해서 나왔던 겁니다. 내가 101%인데, 110%인데, 예컨대요. 110인데, 전월에 비해서 1% 상승했었다. 그럼 전월은 몇 %였을까요? 100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답이었던 거죠.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는 서울 얘기와 경기 얘기 있으나 이건 추론되기가 어렵고 힘든 문제고요. 5번이요. 여러분 5번 왜 틀렸을까요? 5번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이요. 이 BSI는 여러분 뭡니까? 실제 경기에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앞으로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점수였던 거죠. 따라서 5번 선택지에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 하나, 둘, 셋. 실질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죠? 수식하는 말들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또 넘기기 전에 보통 언어로 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 1, 2번 쪽은요.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 제심은 밑에 쪽에서. 선택지 3, 4, 5를 찾기 위해서 어디죠? 제심 위쪽에서 하는 것도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수험을 위한 기술이라고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를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해드리고 두 번째는 패턴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수험者어떻게 접근할지. 따라서 선택지 1번, 2번이면 저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 1번, 2번이든 기억번, 니은번이면 어디요? 제시는 보통 밑에 쪽을 좀 보통 먼저 보는 편입니다. 왜? 거기서 보통 문제를 많이 내는 거니까요. 알았죠? 이렇게 자신을 뭐죠? 기계화시키셔야 돼. 수험 기계체 만들어 놓으셔야 돼. 언어 나왔어. 오케이. 언어 나왔던 문제 기출 쫙 정리했더니 김정희 그랬어.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걔를 머릿속에 보고 보는 분하고 자, 또 글 읽어보자. 당연히 패턴은 두 번째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자신만의 팁들을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A, B면 B로 낸다더라. 어떻게? X면 A, Y면 B면 그것을 낸다더라.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 앞에 있는 것은 제심 밑에서 낸다더라. 이렇게요. 언어로 된 선택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식한 말이 있으면 그게 키워드 낸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알았죠? 더 나가서요. 또 봅시다. 언어로 된 문제에서 모두이란 말이었습니다. 걔는 뭡니까? 거의 틀린 겁니다. 언어로 된 문제에서 평균절의 말이 났다. 얘도 뭐죠? 틀린 선택지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언어로 된 문제 중에서 평균이란 말과 모든이란 말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선택지가 맞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패턴을 익숙해지게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거를 또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과 무상이 있고요. 편무와 쌍무가 있어요. 여튼간에요. 얘기를 쫙 정리가 됐습니다. 들었고요. 여러분 유상과 무상과 편무와 쌍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 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추리 쪽 문제와 논증적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논증 쪽이라는 것은 언어 논리 비슷한 겁니다. 글을 이해하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인 반면에 사항 판단에서 문제는 대부분이 글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의 내용을 정리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추리형 문제와 논증형 문제를 다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논증 쪽, 한마디로 언어 논리 쪽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이해를 하시면서 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전체 통괄적 이해가 안 되면 글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추리형 문제입니다. 제심 자체가. 이럴 경우는 이해되든 말든 뭐죠? 정리하면서 우걱우걱 먹어가는 것이 바로 상황 판단에서 글로 된 문제의 특징들입니다. 따라서 이해 안 된, 내가 여기서 유상과 무상에서 정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정리한 대로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말한 대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유상과 편무 중에서, 쌍무 중에서 모든 쌍무는 어디 포함된다? 유상에 포함된다. 이 말만 핵심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상이 있고 여기에 쌍무가 있던 거죠. 이렇게. 알았죠? 따라서 이 쌍무와 유상이라는 것은 쌍무와 편무와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라는 것은 법에서 배운 개념인데요. 복잡하더라도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뭡니까? 쌍무는 어디 포함된대요? 유상이 포함된대요. 이것은 어렵지 않죠? 모든 P면 Q다를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 Q가 있고 P가 있는 것처럼요. 조건 형식 정리되는 거죠. 자, 정해볼까요? 편무이면서 유상인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유상이죠? 됐죠? 그럼 이 바닥은 뭘까요? 여기는요.
그쵸, 무상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쌍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긴 뭘까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그렇죠. 이거는 편무가 됐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1번, 2번, 3번이 떠십시다. 무상은 몇 번이죠, 여러분? 3번이죠. 그러면 편무는 몇 번입니까? 2번과 3번이 됐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정리하신다면 편무이면서 유상계약이 존재할 수 있으니 그렇겠네요. 편무이면서 유상계약은 몇 번일까요? 2번이었던 거죠. 2번이요. 모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모든 무상계약은요. 무상계약은 어디 있습니까? 3번이죠. 3번은요. 어디 포함된 거죠? 편무에 포함된 거죠. 2번, 3번이요. 2번 맞죠? 3번이요. 어떤 계약 유상계약이라면 자 보세요도요. 유상계약이면 그 계약은 항상 동의항이나 위헌부담 장수 있다. 자, 여러분 동의항과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 동의항 줄여서 부르거든요. 동의항과 위헌부담은 어디 포함되는 거래? 여기래요. 1번에 뭐죠? 여기가 동의항과 위헌부담이래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디귿번 보시면 유상계약이라면 유상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유상계약이겠지만 2번도 유상계약이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요. 동의항과 위헌부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습니까? 틀렸던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문제를 냈을까 여러분? 자 보시면 선택지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정짓는 것인지 가능성 말하는 건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생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떤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가 있었죠? 항상 있어요. 굿잡입니다. 잘했어요. 요즘엔 이런 선택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추리 논쟁에서도 요즘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추리 논쟁 얘기도 종종 해드리는 게 거기서 비슷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패턴이 2, 3년 간격으로 비슷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될 수 있다면 맞습니다. 디귿번 선택지. 하지만 뭡니까? 항상 될 수 있다니까 틀렸던 거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따라서 또다시 종이 넘기시는 거죠? 넘기면서 뭐라고 여러분? 정리하라고요. 넘기면서 삼성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넘기면서 뭡니까? 1번, 2번 정리하는 겁니다. 1번에서 뭐 배웠지? 아 그래 당월. 아 그래 실제 그래 이번 문제에서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실제 해설 강의 통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